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통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든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 통일 교육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시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다른 문제들은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불가피한데 인도적 지원은 그래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또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분들은 그냥 북한을 일단 섬같이 사각지대로 그냥 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단체의 우리민족 소로돋기 운동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뭐 당연히 저는 인도적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23년 전에 이 단체에 참여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했는데 그때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북에 대한 뭐 관심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포가 어려우니까 동포가 어려우면 좀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냥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을 된 거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만 저희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이 단체가 이름이 서로돕기 운동이잖아요. 당시에 이 운동을 시작했던 그 당시에 시작했던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는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걸 갖다가 서로돕기 운동 이름을 바꾼 거가, 결국은 우리가 동포를 돕는 게 일방이 일방을 지원하고 돕는 형식이 되면 곤란하다. 그럼 도움을 받는 동포도 부담이 있다. 이 운동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다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결국 민족의 화해니까요. 그래서 서로 돕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서로 돕기 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서로 돕는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인도적 지원 운동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권 문제 말씀하신 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인권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인권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그 다음에 권리와 행복을 신장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줄기차게 제기하고 또 그 문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권의 문제, 인도주의적 문제, 이 모두가 결국 남과 북이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더 발전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반드시 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수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국가 차원으로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NGO나 시민단체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지원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도 지금 북한은 변화가 없고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약간 동의나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뜻이 있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시민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강수민 학생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들을 돕는 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를 돕는 마음하고 북한을 돕는 마음하고 차이가 있나요? 사실 저는 같은 것 같습니다. 미얀마도 물론이고 북한에 있는 국민들도 똑같이 이유는 다르겠지만 되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건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북한을 보는 입장이 조금 미얀마를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사실 조금 1년 전엔 제가 북한 인권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지원 활동도 조금 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얀마를 돕는 입장과 북한을 돕는 입장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승남 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북한은 우리 국가적으로나 이 시민단체나 NGO 또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통일을 내려놓더라도 인접국가로서 북한의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역량이 되는 대로 특히 생필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북한 인민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은 얼마 전에 제가 아프간에서 많은 화면 유튜브로 그냥 길거리에 앉혀놓고 총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아주 잠이 안 왔어요. 야, 이거 이렇게 길거리 총살시키는 이런 나라가 있나 하는데, 북한에도 얼마 전에 북한의 지도자들을 총살시켰다 하는, 실제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북한이 정말 국가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북한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체제가 유지되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상태로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건 없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북한이 개혁 가방으로 나설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상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늘 개입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은정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사실 크게 바뀐 건 없고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인도적 지원은 하되 북한에 대한 인권은 좀 강하게 저희가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눈치 보는 것 같고, 사실 지적을 할 법한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는 모습이 사실 비겁해 보이고, 그리고 2019년인가요? 19년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던 거에 기사됐던 거를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북한인권 기록센터에서 약 30억 정도를 받았었어요, 예산으로. 근데 이게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작성용으로 받은 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었던 거를 정병국 의원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을 좀 냉철하게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면 통일부나 뭐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제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임혜주 그 임주의 우리 조교님. 저는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약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인권은 제가 생각한 바로는 약간 모두가 약간 옹호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준수하는 나라다 약간 이런 인식을 약간 국제적으로도 심어주려면 이건 지속하는 게 맞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약간 국가적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우리가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하면 자꾸 실망을 하고 약간 더 바라게 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걸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 가치를 옹호한다는 믿음은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늘상 그 외통위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ODA 사업도 많이 해요. 원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북한이라고 해서 인도적 차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어떤 대가든 간에 그 바라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하니까 그게 상응한 그 변화가 없으면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